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중증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아니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지희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의욕을 높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료 지원과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참여자 발굴, 동료 상담과 자조 모임, 취업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 등을 맡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료 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 유형이 같아야 하고 참여자가 동료 지원 활동에 10회 이상, 1개월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기간이 고용할 수 있는 동료 지원가는 10명, 참여자 정원은 480명으로 동료 지원가 1명당 48명을 연간 10회에 걸쳐 상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본 운영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장애계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정 위주의 대규모 집단 지원에 치우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이 지원 체계로 한다면 저 같은 최중증 장애인은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언어장애도 심하고 목으로 타자를 쳐서 일을 하는데 48명의 숫자를 어떻게 채웁니까? 그것도 10번씩 계산하면 480번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권이라도 보장되면 말을 안 하죠. 이들은 참여자를 120명으로 줄일 것과 동료 지원 활동 5회로 완화할 것, 동료 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 유형 동일 조항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보장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운수업체가 버스에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승강 설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30부는 지난 25일 김모 씨 등 5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의 시행령 체계에 비춰보면 기본적인 이동 편의 제공 방법으로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고 최근에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상황인 점 등에 비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훈련에 임하는 개시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5일 이천훈련원에서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시식 이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훈련과 더불어 2020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위한 종목별 국제대회에 출전합니다. 더불어 2019 아시아 태평양 농아인 경기대회와 2019 동계 데플림픽 대회 참가를 준비합니다. 올해 국가대표 훈련은 지난해에 비해 20일 늘어난 170일로 진행되며 스포츠 과학 지원 기반을 튼튼히 해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훈련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 관리 규정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장애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희망복지방송 복지TV가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상호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 서울시 종로구 이음센터 이음아트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콘텐츠 제작에 대해 상호 협조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 사용에 대해 협조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28일 대전 ICC 호텔에서 2019년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장애인 지도자들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시켜 복지 정책의 전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우수사업 사례 발표와 장애인 인식 개선 특강, 지도자 교류 대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명절 선물을 받을 때 정작 선물보다 포장지 값이 더 비싸겠다는 생각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런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부터 과일, 한과 세트 등 갖가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차례상용 한과는 개당 포장에 또 묶음 포장까지 2중, 3중으로 포장된 모습입니다. 여기가 포장지를 싸서 다시 개인적으로 쇼핑백 하나씩 가서 저걸 다 싸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렇게 또 싸는 거죠? 여러 겹을 포장하며 포장지에 백화점 마크가 있다고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거 포장해서 긴 끝 가방에 있어요. 한눈에 봐도 제품보다 상자가 더 무거워 보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지금 안에 뭐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칸막이를 해놓은 거죠, 캐스. 비닐, 스티로폼 등으로 빈 공간을 메운 건데 엄연히 현행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에는 포장 65% 이상을 내용물로 채우고 2중, 3중 포장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최대 300만 원 과태료만 내면 그만. 이것도 제조사에만 물려 유통업체를 규제하지 못합니다. 포장 관계가 아마 제조사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조사한테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연 132.7kg으로 세계 1위 수준. 단속을 넘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설날을 맞아 코레일 사회봉사단과 초록우산 대전 어린이재단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레일 사회봉사단과 초록우산 대전 어린이재단이 24일 대전 자예원을 찾아 난방비 지원과 아동 설빔을 전달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봉사자들은 1대1 짝을 지어 레크레이션과 만두빚기를 하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저희 31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고요. 제일 막내 아이는 지금 17개월부터 유치학 초중고 대학생까지 3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하고 분리되어가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저희랑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24시간 입소시설인 자예원에서 봉사자들은 하루 부모가 되었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여기 자해원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함께 즐겁게 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해맑고 천진난만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우리 코레일 사회봉사단은 또 전국에 한 400여 개의 사회봉사단이 있습니다. 함께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른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나눔 활동을 찾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으로 대전과 세종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시민단체들이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13년 전 노숙인 임산부를 위한 1인 모금 시작으로 성장한 도담도담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도담도담 네트워크 신년회를 개최했고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녀상 닦기와 편지 쓰기, 어린이 공공재활병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 시민공동체도 지난 22일 신년회를 열고 나눔과 봉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는 저소득층 5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59개소에 전남도에서 마련한 여수상품권, 지역특산품, 과일 등 위문품 5,20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위로했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은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우리 종사자들 또 시설에 계시는 분들 설 명절 맞아서 더 따뜻한 온정도 느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해마다 추석, 설,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위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수시는 각급 기관, 단체, 공무원이 자매 결연을 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 돕기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온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수시를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전남의 로컬푸드 순천만 국가정원점이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앞장선다는 계획인데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선정된 로컬푸드 순천만 국가정원점이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패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판식은 인증서 수여식과 현판 제막, 기념 촬영이 이뤄졌으며 우수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사후관리, 준수사항,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도 밝혔습니다. 최근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순천만 국가정원점은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평가에서 운영 원칙, 안정성 관리, 소비자와의 교류 등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생활복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전국의 226개 매장 중에서 9개가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 매장으로 지정이 되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순천 로컬푸드는 지금과 똑같이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농가 소득이 보존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어서 순천 시민으로부터서 안전한 농산물을 사랑받음으로써 더 많은 농가들에게 소득이 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는 로컬푸드를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점은 개장 이후 회원수 13,000명, 누적 매출 88억 원 돌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순천 시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던 이번 현판식을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 전남 여수 광양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국제 여건 속에서도 물동량 최대치인 3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유채린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전라남도 수출입 대표 항만인 여수 광양항이 개항한 지 32년 만에 물동량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총 물동량 3억 톤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양 월드마린센터에 마련된 기념식에서는 여수 광양항 3억 톤 달성에 기여한 관계기관과 기업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포상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국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를 달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수 광양항이 산업 클러스터 종합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해양 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해서 해운 항만 물류 연구 개발을 위한 테스트 배더로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광양항 제3투기장과 묘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물류 제조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해운동맹 재편과 한진해운 파산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원양항로 전기 서비스 증대와 새로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도 지난해보다 7.6% 증가하는 등 4년여 정체됐던 물동량을 상승 추세로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총 물동량 3억 톤 시대를 열면서 그 어느 해보다 힘차게 2019년을 시작하는 여수 광양항이 앞으로 국가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상파 방송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는 화면 해설 방송 의무 편성 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장애인 방송 편성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화면 해설 방송 의무 편성 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점차 줄임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경영 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경감 기준을 완화하고 스마트 수어 방송 상용화에 대비해 수어 영상 크기와 위치 조정과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 방송 편성 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습니다. 장애인 방송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가 주거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주거 편의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가구는 7가구 내외로 장애 등급 1에서 4등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 여부는 대상 가구 현장 실사와 기술 자문 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애 등급, 소득 수준, 시급한 개조 등의 순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 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모두가 따뜻한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